삼전 닉스 메가 투자 이 발표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재용 최태원은 이른바 내셔널 히어로, 국민 영웅으로 극찬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먼저 종합적으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예. 합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기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섞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발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술계, 학계, 뭐 또 경제계, 그 다음에 정치계 이런 데서 나온 반응들을 보고 제가 이제 예. 판단을 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1년이면은 사실 허니문 효과가 지나가 버렸거든요. 허니문 효과가 이제 끝날 때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기저 효과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워낙 못했으니까 뭐 조금만 그냥 평범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는데 예. 그것은 이제 유효 기간이 1년으로 끝난 거고 요번에 또 지방선거에서 만족하지 못할 성적을 얻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국민들이 정권에 보내는 경고 같은 게 분명히 섞여 있고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딱 줄 때가 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걸 딱 승부수를 딱 던졌던 거고 예. 저는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따져봐야 할 것들은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그냥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청사진을 그린 거고 항상 청사진은 항상 아름다울 수밖에 없거든요. 부풀고 꿈에 부풀게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예. 일단은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반도체 생산 기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지컬 로봇, 피지컬 AI 쪽이고, 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반도체는 AI를 굴리는데 기본적인 그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하드웨어 만드는 거고. 그다음 피지컬 로봇은 뭐냐면은 우리가 AI 두 종류가 있는데 생성형 AI 있잖아요. 뭐 미드저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기능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에 뒤처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점을 가진 건 사실 피지컬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피지컬 AI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 기반이 거의 모든 제조업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뭐가 쌓여있냐면 데이터가 다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볼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 밀어줌으로써 그 격차 있죠. 왜? 격차를 좀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얘기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고속도로 같은 거거든요. 그런 정보가 생산되면 그다음에 이걸 흘려주는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가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나간다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게 왜 다 광주에 몰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합쳐서 예. 이게 800조잖아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550조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는 이제 경북 구미 쪽으로 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충청권과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HBM 고대용 메모리 이쪽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광주에다 그냥 한꺼번에 왕창 몰아주고 다른 지역에다 조금씩 준 예. 그런 거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당장 일단 전북에서도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남 광주만 왜 다 주냐 우린 뭐냐 이런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외압이었다. 예. 기업을 팔비틀기 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영남은 어떻게 되느냐. 예. 채점표를 공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과 뭐가 다른가 바로 이제 기업들을 압박한 건 아니냐라고 직격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일단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큰 그림을 좀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 발전의 큰 그림, 빅피처를 던졌다라는 거고 이재명의 승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였냐면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원래 보수. 국민의힘에서 하던 거예요. 예. 이걸 저쪽에서 좀 빼앗아 갔던 거.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빼앗겼다는 걸 지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앉아가지고 맨날 당권 투쟁이나 하고 TK에서 맘 편히 자기만 당선될 생각만 하다가 완전히 그 보수의 가장 중요한 의제를 갖다 저쪽에 넘겨준 거거든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사실은 박정희의 그 경부 라인을 경부 라인을 통해 가지고 중화공업 육성해 가지고 산업화의 기틀을 놨던 거 있잖아요. 그것의 디지털 버전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재명 지지자층에서는 벌써 막 박정희 찬양하듯이 옛날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수의 의제를 이재명이 들고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하고 최태원이 뭡니까? 원래 재벌이잖아요. 재벌 총수잖아요. 예. 옛날에 민주당에서 이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진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막 원래 큰 절을 하려고 했는데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90도인데 사진을 딱 보게 되면 이재명 각도가 더 90도예요. 그거 바로 뭐냐면 이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벌한테 꼼짝 못했던 건 옛날에 보수 쪽이었단 말이죠. 예. 이쪽에서 그걸 치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강성 노선, 강성 지지층 위주로 가자라는 이제 유시민, 문조 톨레오 노선이 예. 이렇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노선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큰 빅픽처를 그리는 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은 뭐 이건 다 해왔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그 이스토리아 쉽게 말하면 서사를 구성한 거예요. 서사를 구성해가지고 딱 던져주는 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그 유권자들한테 뭘 줘야 되는 거, 희망을 줘야 되고 꿈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 포장을 상당히 좀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또 광주냐. 그다음에 광주에다가 또 하나 주는 것도 모르겠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예.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결정한 게 과연 경제 논리가 있느냐. 역시 경제 논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서 좌우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늘 갖고 나왔던 그런 의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은 지금 당권 싸움에서 호남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갖다가 호남으로 보낸다 이거 농담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요. 강성 분자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게 그냥 대통령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됐거든요. 이야.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걸 갖다 다 검토할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그 거죠.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질러 놓는 거야. 예. 일단 질러 놓고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단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제 수습하겠다 이런 거지. 미리 다 재서 예컨대 이거는 어디로 가고 저거는 어디로 가고 다 재고 그러면 비용 편익 다 따져보고 이래서 나온 계획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멍들이 좀 나 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 가지 구멍이 나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호남 지역은 사실 친환경 에너지 거기다 몰빵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전력이 남아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 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아웃돼 버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력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전력 대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거기에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있잖아요. 영광인가? 한빛입니다. 그게 이제 가동 중단에 들어가요. 그건 2개가 이제 가동 중단에 들어가거든요. 예.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원전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원전 짓는데 몇십 년씩 걸려요. 10년, 20년 걸리거든요. 부지 선정하고 뭐 온갖 또 문제점들 있고 등등등. 거기다음에 왜냐하면 지역에서 엄청나게 반발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있기 때문에 사실 전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 안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용수인데. 예. 그러지 않아도 몇 년 전에 들었던 게 뭡니까? 그 지역이 뭐예요? 가뭄 때 뭐였습니까? 농업용수랑 식수도 부족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뭐 도수관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등등등등. 예. 하루를 흘러갔던 걸 다시 돌려가지고 하고 막 이랬던 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그 공장이 딱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소비하는 게 하루에 65만 톤을 소비한다 그러더라고요. 65만 톤은. 근데 사실 이걸 갖다 마련할 길이 사실 막막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수자원 환경부 수자원공사인가 거기서 계산한 거 봐도 이게 반도체라든지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미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또 말이 달라져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식수도 부족해지는 거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장이 만들어지면 또 누가 들어와요? 인력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들이 또 추가 그 물을 또 사용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그 아킬레스 건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짓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부족이 있는데 인력이니까 거기까지 과연 사람들이 내려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인재들이. 근데 뭐 이 문제는 뭐 대우를 잘 해주면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가 문제입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세 가지 문제, 전력과 용수와 인력 이런 것들이 과연 이걸 마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플랜은 지금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타당성 조사 다 하고 이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린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정치 논리에서 급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주 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출장 나간다 그랬습니다. 뭐 전력도 용수도 뭐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거 수급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시큰둥했습니다. 시큰둥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설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이제 설득이지. 알잖아요. 이 두 분 다 한 번씩 학교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하겠다라고 치면은 이분들 딱 생각하는 거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그 경제 논리로 분명히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앞선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호남으로 일단 진경을 해야 되거든요. 호남으로 이제 진경을 해야 되니까 그걸 딱 던져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 큰 걸 딱 던져준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거 짓는데 뭐 10년씩 걸릴 겁니다. 아마 이상 걸린다 그럽니다. 뭐 훨씬 더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짓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가동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거기까지 가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지 조건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마련하려면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뭘 하려면 댐을 더 높이 지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용수관부터 온갖 걸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전체를 다 깔아야 되니까 엄청난 또 공과 예산이 들어가요. 공적 자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는 또 따로 계산을 좀 뽑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또 짓고 시작하면 새만금 같은 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사업들이 다 그냥 유야무야 된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기로 던져놓고 뭐 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무턱대고 짓기부터 시작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벌써 거기 그 건설 두 사람들이 이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건설업체 있잖아. 지역의 건설업체들. 대박 터진 거지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땅 주인들.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힘에서 이제 당연히 비판을 하고 또 견제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거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채점표도 한번 공개해라.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아마 따져봤다면 너희들이 그럼 채점표가 있을 거 아니야. 비교했느냐? 비교를 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채점표는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어도 그냥 대충 없고 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미르재단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은 요거 약간 뭐 무리해 보이긴 하지만은 타이밍이 이제 절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요. 전대를 앞서가지고 김민석을 밀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을 딱 보게 되면은 당원의 절반 이상이 과반 이상이 압도적인 다수가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 여론하고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하고 이쪽은 또 뭐예요? 다르거든요. 당심이 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뭐 김민석이 정청래를 갖다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이러는 게 나오지만은 안심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카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이 카드를 던진 거고 그 전에 뭐였냐면 송영길 카드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그래도 뭐 전북이나 이런 데서는 좀 그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난리쳤던 거 아닙니까? 김관영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이 두 개를 던져가지고 일단은 당을 갖다 내가 장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소 좀 무리하게 발표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 또 광주냐?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왜 두 개씩 주느냐? 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게 되면 어디서 반발합니까? 다른 지역이겠죠. 다른 쪽에서 반발하거든요. 경기도에서 반발하고요. 벌써 전북도 반발하고 나왔거든요. 예.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뺏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게 인프라가 다 이미 다 깔려 있고 용인. 뭐 등등등등 이런 데서 하면 될 텐데 사실 거기가 좀 포화 상태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냐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밀고 나간 건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다른 선거는 몰라도 지금 전당대회. 2년 남았어. 예. 전당대회에서는 역시 누구예요? 방송을 잡으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과연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이건 정확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지역 개념 발전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 있는데 왜 그쪽에다 몰아줬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타당성이 있었느냐. 이게 분명하게 첫 번째로는 뭐냐면 경제 논리에 따랐느냐. 두 번째는 정말 기업들이 정말 흔쾌히 원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찝찝하지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따져보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 의제를 선점하는 능력들을 빼앗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저질러진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균형과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야당이 해야 할 일이죠. 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경제 기준이 아니라 바로 정치 논리다. 이 전당대회 앞에 그것도 6월 29일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기 직전에 이것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민심 구애 작전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는데 예. 상당히 그렇게 타당성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로지 이것 때문에 한 거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호남으로 결정한 거 전체를 갖다 여기다 환원시킬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몰아주기로 한 결정은 분명히 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정치적 측면에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지율을 갖다 상승시키려는 반등의 모멘텀을 갖다 삼으려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동기가 바로 사실은 전당대회를 앞서고 던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지지율도 어떻게 좀 올라갈까요? 이게 호남은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상당히 또 시샘하고 이건 뭐야 우리 지역은요 이렇게 나올 영남은요 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는데요, 교수님. 코스피를 봤는데 그날 코스피는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 여기에 변동에 민감하지 이 사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거는 그냥 입술 서비스, 약간 청사진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될 거다라는 판단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너희들 늘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 뭐 듣기 좋은 얘기 했네. 이 정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짝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국가의 발전 전략을 갖다 제시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 청사진을 그려놓은 거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엎어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볼 때는 엄청나게 먼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잠깐 반짝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예컨대 평택만 해도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짓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2028년에나 이게 이제 가동 들어간다나 뭐 착공 들어간다나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날 겁니다. 이게 급속히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하지만 잠깐
반등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전에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반등의 모멘텀을 참 찾기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의 반등의 모멘텀은 찾은 거예요. 하지만 이 효과가 오래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